비전공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부량을 소화해야 할까요? 비전공자인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공부하는 양은 퇴근하면 공부하고 주말에도 공부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원은 검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오는 곰대표의 핑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여쭤봐 주셨던 비전공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공부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대학원이 마치 하나의 돌파구인 것처럼 비전공자인 직장인이 대사를 하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현실적으로 비전공자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가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부량을 소화해내게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는지 지난 일주일간 공부 시간을 트래킹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전공자인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공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학교 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비전공자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세부적으로 수업 시간과 수업 외에 예습이나 복습을 위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업 시간의 경우 현재 한 학기에 3과목을 수강하고 있어서 한 과목당 2시간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넉넉 잡아 6시간은 오로지 수업을 듣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복습 과정이 필요한데요. 비전공자이다 보니 수업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요즘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서 수업 녹화본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덕분에 놓친 내용이 없는지 수업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드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파이썬 강의를 다시 찾아 듣는다든지 모델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복습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보통 수업이 끝나면 다시 영상을 듣거나 필기를 보면서 배운 내용이나 새롭게 알게 된 개념들을 그날그날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그림을 본 이후에야 작은 디테일들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더라고요. 가령 시그모이드, 렐루, 소프트맥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같은 개념을 한 수업에서 듣는 경우 이 수식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어떤 단계에서 쓰이는 개념인지, 학습의 과정에서 쓰이는 활성함수인지, 아니면 손실을 계산하는 데에서 쓰이는 손실함수인지, 은닉층 단계에서 쓰이는지, 아니면 최종 출력층 단계에서 사용되는지 이렇게 개념의 체계라고 할까요? 개념의 뎁스를 정리해 두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이후에는 이렇게 저만의 정리를 다시 하는 시간을 6시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조금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를 한 것 같네요. 대학원 공부는 수업만으로 끝이 아니죠. 대망의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가장 변동이 큰데 과제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은 학기마다 그리고 수업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아예 팀플로만 진행되는 수업도 있고 그냥 짧게 보고서를 내는 수업, 아니면 교수님께서 가벼운 연습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시는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과제 시간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중간과제 한 번, 기말과제 한 번씩과 자잘한 미니 과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작은 과제 1개와 중간 과제 1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과제는 2시간 정도에 끝냈습니다. 중간 과제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과제라서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이틀에 나누어서 5시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이번 주에 제출하고 끝내는 과제는 아니라서 중간고사 전까지 제출하려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도 5시간 정도씩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지난주 대학원에 총 19시간 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추가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면 공부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원 첫 1년 동안은 수업 외에도 머신러닝 관련 프로그래밍 강의를 듣느라고 시간을 조금 더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비전공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닌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량을 소화해야 할까요? 우선 저는 대학원 외에도 계속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에 대한 책이나 논문을 찾아보면서 읽거나 남는 시간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공부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주 4일 출근하기 전 아침 시간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집중이 더 잘 되는 타입이라서 밤이 아닌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대학원 공부 외에 제가 다른 부족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대학원을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개인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뭘 모르던 초반에는 SQL 공부를 하기도 하고 파이썬이나 머신러닝 관련 유료 강의를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또한 프로그래밍 책을 하나 잡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괜찮았던 책은 핸즈온 머신러닝,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 머신러닝을 위한 통계책들이 있었는데요. 책 추천과 관련된 영상은 별도로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서적보다는 모델에 대한 논문이나 책을 더 사서 읽는 것 같고, 또한 업무에 적용을 해야 하다 보니 대용량 데이터 핸들링하는 코드들이나 이제는 정말 필요한 수학이나 통계 관련 개념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저의 일주일간 공부 시간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더해보니 지난주에 제가 공부한 시간은 총 27시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리해보자면 비전공자인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공부하는 양은 일주일에 25시간에서 30시간 사이이고, 과제가 몰려있지 않은 기간에는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다니지 않는 방학에는 이에 준하는 만큼 다른 온라인 강의를 결제해서 듣거나 공모전에 도전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거나 스터디를 구성해서 비슷한 양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의 반 이상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퇴근하고 나서 제2의 직장을 다닌다 정도였더라고요. 사실 모두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같이 대학원 다니는 분들을 보면 그냥 수업만 듣고 뒤에 있는 복습 시간이나 추가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공부 그 자체보다는 학위가 중요해서 오거나 그냥 수업 따라가는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에 더 크게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딱 수업 따라가는 시간, 과제하는 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의 경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컴퓨터공학 베이스가 있다면 코딩을 공부하는 데 드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테지만 저희는 이것저것 다 공부해야 되는 비전공자이잖아요. 물론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집중력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상관없이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는 확실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부한 27시간을 7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4시간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요. 퇴근하고 나서 4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느껴지실까요? 거의 별다른 일상 없이 퇴근하면 공부하고 주말에도 공부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희망하시는 비전공자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부 양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학기 중에 약속도 거의 안 잡고 주말에도 노트북 들고 카페 가서 계속 공부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함으로써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예전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개념들을 하나둘씩 이해할 수 있는 데에서 오는 성취감과 뿌듯함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가가 되기 위한 책 추천, 강의 추천 등의 영상들로 찾아뵐 테니 앞으로의 영상들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핑곰이었습니다.